오늘은 소음인의 병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병이 차려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화상치질에서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잖아요. 그 장부의 기능 편차에 따라서 나눠서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해드릴 소음인은 신대 비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대 비수하다는 거는 이 신장은 뭔가 배설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게 되게 뛰어나고요. 비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을 이제 소음인들로 분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락성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 락성이란 거는 뭔가 하나를 되게 집중하고 몰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성들을 뜻해요. 어떤 되게 꼼꼼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만 딱 몰두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락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음인들이 그런 락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소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소하다는 건 영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이 되는 뭔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그걸 전부 다 100만큼 영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만큼 받아들여도 한 20, 30만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기 자체가 약하면은 20, 30밖에 못 받아들이고 그런 편차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소음인들은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좀 적고요. 그리고 신대하다는 거는 배설 능력이 좀 항진됐다는 뜻이에요. 뭔가 계속 몸에 있는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실해질까요? 화해질까요? 당연히 화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차질까요? 따뜻해질까요? 계속 이제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차지겠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허증과 한증이 많고요. 그리고 소음인들 중에서도 그 와중에 열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렇단 소리입니다. 일단은 사상의학에서 병을 분류할 때 이게 표에서 생겼는지 리에서 생겼는지 요거부터 구별을 해요. 표라는 거는 뭔가 피부나 점막, 근육 같은 겉에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리라는 거는 내부 장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쪽에 생긴 병을 또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울강증, 망향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하게 됐고요. 리증은 태음증, 소음증 뭐 이런 걸로 분류해서 보고, 이건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울증이 있어요. 기울증이란 거는 표리랑 관계없이 뭔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라는 게 기분이나 뭐 에너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그런 게 꽉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이런저런 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체질에 있어서 다 나타나는 편이고요. 일단 표증부터 보면요, 겉부분에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는 이렇게 기침하고 뭔가 점막이 붓고 뭐 이런 표 쪽에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잖아요. 내부 장기 문제보다는. 그런 걸 이제 표증이라고 하는데, 울강증은 이런 표증의 가벼운 단계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다 보니까는 몸의 기혈 진행이 다른 체질보다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겠죠? 소화를 그만큼 못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러스들을 몸에 회복력 같은 게 물리쳐줘야지 낫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힘이 없어서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감기를 오래 가고 뭐 이렇게 되고요. 뭐 발열이 생긴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뭐 관절이 좀 시큰시큰하고 아프다든지, 혹은 뭐 몸이 몸살 맞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잘 안 낫고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고,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열이 나는데, 보통 우리 뭔가 열이 난다 하면 양방에서 뭐 처방해주죠? 해열제 처방해주죠. 그럼 해열제 먹으면은 열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해열제 먹으면 그때는 잠깐 가라앉아요. 근데 다시 올라버려요. 왜냐면은 몸의 상황들이 기혈진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병을 아직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열이 생기고 또 열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 이제 울강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는 한약에서도 이런 해열제에 해당하는 굉장히 찬 성질의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인상, 환기, 계지, 당기, 자격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따뜻한 종류의 약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기혈 진행을 좀 보충해 주면은 점차 시일이 지나면서 알아서 열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낫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양증이란 거는 이 울강증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뭔가 몸에 갖고 있는 것들이 부족한데 계속 병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지치겠죠? 그렇겠죠? 몸이 더 지치다 보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기가 고갈됐다고 하는데,
심장기능이 떨어져서 뭐 엄청 피로해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혹은 뭐 입맛이 없고 뭐 그러고 이제 식은땀이 줄줄 난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생기게 돼요. 소민들은 기혈신액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체질이에요. 왜냐면 땀을 계속 흘리면 더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흘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인삼을 증량하고 부자를 가미를 하는데, 인삼을 증량한다는 얘기는 인삼을 늘린다는 소리예요. 많이 늘려갖고 어떻게든 빨리 인삼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부자를 가미한다는 건, 부자라는 게 이제 도구로 쓰기도 하는 약재인데 이게 강심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심장을 강화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런 데다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요까지 표증이고요. 다음 리증이에요. 리증은 내부 장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자꾸 배설하는 기능이 되게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설하면 속이 뜨거워질까요? 냉해질까요? 냉해지겠죠. 그래서 속이 냉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이 냉해지다 보니까 복통이 일어나고 뭐 배가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 나타나고, 심하면 구토 혹은 변이 원래도 모르는데 막 이런 게 생기면 살살 쭉쭉 한다든지 이런 배가 찬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인삼, 백주 뭐 이런 약재들을 쓰는데, 이제 건강은 생강 말린 거예요. 생강 말린 게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랑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 백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속을 좀 데피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평소에 좀 속이 찬데 막 병까지는 아니다 이러면 이제 뭐 생강차 먹기도 하고 인삼차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음증은 여기서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줄줄 새고 있어요, 밑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샴푸 머리 감을 때 샴푸 쓰잖아요. 샴푸통에 샴푸가 부족하면은 막 짜여 나오죠. 처음에는 그렇게만 해도 잘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나오잖아요. 심장에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 심장이 막 엄청 두근두근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찬 사람들인데 열증이 같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안에서 열이 치솟는다든지 열이 치솟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번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배는 찬데 막 갈증도 있고 막 건조해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이제 소음증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인삼을 또 증량하고 부자를 가미해서 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증이에요. 기울증이란 거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를 못해가지고 그것들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태를 기울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울증은 병리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기울화화라는 병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가 이렇게 꽉 뭉쳐 있다 보니까 그게 불이 된다니까 뜨거워진다는 뜻인데요. 우리 냄비 왜 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냄비 계속 닫아 놓으면은 언젠가 이게 퍽 터지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불통증통이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통증이란 것이 통하지 않으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혈 순환이 됐든지 뭐 어떤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게 된다고 보는데, 기울증이란 건 기가 이렇게 꽉 뭉쳐 있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통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통증이 같이 생기고 통증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런 열이 나는 증상이 어떻게 보면 염증이에요. 염증이란 게 이게 불화자 두 개 쓰는데 몸에 여기저기 불이 나는 그런 상태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염증이 난다든지 혹은 뭐 두통이나 근육통이 잘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향부자 소엽 같은 약재들을 쓰는데, 이 약재들은 이런 기가 꽉 뭉친 것들을 쭉 풀어주는 그런 종류의 약재들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미해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병증에 대해서는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평소에 관리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유지해주면은 당연히 흡수도 잘 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은 별 병이 없어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 병들이 한꺼번에 쭉쭉 생기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소화기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낙성이라고 해서 하나에만 좀 이렇게 몰두하고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하나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봐요.
이거밖에 못 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고집과 아집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절 잘 하면 큰 병이 오질 않는데 하나만 몰두하면 자꾸 이제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아집을 버리고 타인과 자꾸 교류하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들이고 하면은 큰 병이 오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소음인의 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양인의 병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어깨동무한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